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십니까?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끝없는 노력에도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목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새 휴대폰 고르듯이 매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당신만의 고유한 멜로디와 같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 나는 왜 매일 아침 눈을 뜰까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 멜로디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일해야 하니까 라는 답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단지 생존을 위한 기계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태어난 걸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수리하고 바닥 청소하는 능숙했지만 가슴 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어느 날 생각하라 그리고 부유해져라 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아닌 그 책이 제 안에 불러일으킨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일,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관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매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죠. 계속 외면하면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끈기를 가지세요. 저는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아 마음껏 생각의 날갯짓을 허용했습니다. 3일 만에 제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번영하고 활기찬 환경에서 생산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고 가족, 회사,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더 나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모든 행동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답을 바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값진 투자입니다. 잘못된 벽에 기대어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목표를 외면하면 그렇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공허함과 좌절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찾으면 당신은 마치 자석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입니다.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머리가 하나가 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집중력, 동기부여, 내적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불안감이 적고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살 시간은 있으신가요? 매일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있으신가요? 명상 캠프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깊이 숨을 쉬고 두려움이나 경제적 걱정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거침없이 적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못한다, 늦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바꿀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드러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목표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돈, 경제 위기, 기회 부족보다 더 많은 삶을 빼앗는 것은 바로 방향 상실, 북극성 없는 항해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도 텅 빈 마음으로 깨어난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다인가? 라는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나요?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반복되는 삶.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은 타인의 목표를 따르는 삶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이것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집, 자동차, 가족이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잘 살지만 속으로는 죽어가는 느낌은 뭘까요? 목표 없이 살면 목표를 가진 누군가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리누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시급 $1를 받는 청소부였습니다. 가난했고 운전도 못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를 격려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했고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급 $1를 받던 그가 자신의 청소 회사를 차리고 식당에 투자하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여 존경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돈 걱정만 하면 돈 걱정만 더 생깁니다.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두려움, 걱정, 한계를 느끼면 그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정, 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악순환에 빠졌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몸의 반응, 감정, 사고방식 모두 달라집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연설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동기부여, 집중력,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목표와 일치하는 아이디어, 사람 상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돈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니면 목표의식과 확장 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결과물이지 벌칙이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영감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똑똑하고 학력이 높지만 싫어하는 일에 매달려 불행한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반대로 학력이 낮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대부분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야간 강좌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키를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목표 비전, 목표 설정, 대부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목표는 시작점, 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슴 뛰게 만드는 것,
당신의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떻게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목표 설정은 비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좋은 마음은 있지만 삶이 막막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불안, 좌절,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순서입니다. 텔아비브에서 멜버른,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토론토까지 여행하며 사람들이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두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스트리밍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에 연결되는 공간을 만든 것은 제 비전의 일부였고 제 목표와 직결되었습니다. 완벽한 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퍼즐 조각처럼 점점 드러납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비전이 보이고 비전을 향해 첫걸음으로 목표가 설정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업, 이직, 다이어트, 책 쓰기를 동시에 하려는 것은 과부하입니다. 피자 한 판을 한 입에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 조각씩 먹어야 합니다. 그 한 조각이 바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는 목표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집중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계가 아니라 도약의 발판입니다. 목표 달성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포기할 때 생깁니다. 모든 시도는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종종 실수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저 또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았지만 목표와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각 시도는 다시 제 목표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전이 조정되고 때로는 목표가 심화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이해하면 당신은 힘을 얻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우주는 구체적인 기회로 응답합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적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맑게 하고 명료함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목표, 비전, 목표 설정은 방향성을 줍니다. 방향은 평화를 줍니다.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했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삶은 빈 백지이고 목표는 영감, 비전은 스케치, 목표 설정은 첫 번째 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이 채워지고 어느새 그림이 완성됩니다. 누가 그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린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입된 프로그래밍, 타인의 시선, 실패, 두려움에 묻힌 진실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성공은 운 좋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고 학교도 일찍 그만두고 단순 노동만 했습니다. 해군에도 갔지만 배에는 한 번도 타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표면 아래에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삶의 방식입니다.
50년 넘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발견은 무의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내면의 진실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고 행동하고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스스로 방해할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입니다.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같았지만 내면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조화를 이루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런던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도 편안한 삶이었지만 내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가르치고 싶어졌습니다. 목표의 진정한 힘은 당신의 삶이 단순히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고통, 실수, 실패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장외에 의존하지 않는 부유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내면이 병들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 중독, 슬픔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처럼 말이죠. 명성과 돈은 목표가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빛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두려워도 행동하고 자신감은 그 후에 생깁니다. 현재의 당신과 원하는 당신을 가르는 선은 결정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작을 모르는 두려움, 모두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삶을 향한 열망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 의식, 영성은 영혼, 저는 내면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준비됐다고 말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들었더라도 세상은 밖에서 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돈, 관계, 건강, 에너지, 삶의 의지까지도. 하지만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고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항상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용기, 자각, 목표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하면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마법처럼 세상이 반응합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끌고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삶을 이끌고 있나요? 이 질문, 사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 또한 수년간 삶의 급류에 휩쓸리듯 살아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밀려드는 숙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 마치 끊임없이 불끄기에만 급급했던 삶, 그저 버티는 삶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적인 삶과 반응적인 삶, 둘 중 하나일 뿐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둘러보며 외부의 혼란스러운 정보들에 휘둘립니다. 그 혼돈이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하루 종일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죠. 흐릿한 시야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정확하게 볼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담고
감정을 실어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집중력, 뇌 가소성, 그리고 진동의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생겨나고 어디선가 떠오르는 듯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고 조화였던 겁니다.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게 되면 문제에만 집중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토론토에서 힘든 시절이 기억납니다. 일이 쌓이고 책임감이 무거워지면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멈췄습니다. 3일간의 명상 고요, 그리고 깊은 성찰의 시간 덧 문제가 아닌 저의 목표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변화를 가져온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분주함 속이 아닌 고요 속에서 말이죠. 창조적인 힘은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솟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두려움, 서두름, 남들의 기대에 휘둘린 선택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결정들이 당신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의식적인 창조는 멈춤, 여유, 그리고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만 고요하게 명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삶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적어보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세요. 새로운 패턴의 반복은 기존의 패턴을 대체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서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응적으로 살면 세상의 거울이 되고 창조적으로 살면 세상이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것입니까? 삶은 언제나 응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질문하느냐죠.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순히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오류는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당신의 배움의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조금 더 나은 당신이 되는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